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생겼습니다. 최고 권위의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글은 한자를 도둑질해 만들어진 모조품이라고요. 다 알면서 왜 600년 역사의 한글이 5000년 역사의 한자보다 혁신적이라는 건가요? 유학생의 발언에 강의실의 긴장감으로 꽉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톤이고 언어학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지 공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도서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자들에 관한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하고 있던 노트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수메르 쐐기 문자에 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언어 공부가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마치 퍼즐 한 조각이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에밀리, 이 논문은 어떻게 돼가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로빈스 교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그냥 조금 영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시며 제 책상 위에 파란색 책자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표지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특별 과정이야. 특히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시스템에 관한 강의가 있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야. 너의 관심사와 딱 맞을 것 같아. 저는 책자를 집어들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들의 샘플도 보이고 있었죠. 둥글고 반듯한 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양이었어요. 지원 마감이 내일까지란다. 관심 있니? 제 마음속에 갑자기 설렘이 일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운다는 생각에 두근거림과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죠. 생각해볼게요, 교수님.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옥스퍼드의 모습과 한글이라는 신비로운 문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원서의 마지막 질문이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끔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야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한글이 가진 독특한 창제 원리와 사회적 의미를 배움으로써 언어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옥스퍼드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캠퍼스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수백 년 된 돌담과 첨탑들, 아침 안개에 쌓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었죠. 기숙사 방의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 긴 비행으로 지친 눈,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첫 수업 시간 저는 약간 늦게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것 같은 학생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짧은 검은 머리에 활기찬 표정의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르노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앞줄에는 단정하게 포니테일을 묶은 한국계 미국인 로렌 김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차분하고 진지한 얼굴의 중국 학생 리나가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 앞으로 제임스 해링턴 교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와 수염, 격식 있는 트위드 자켓을 입은 그는
마치 옥스포드의 역사 그 자체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푸른 눈은 지혜롭고 친절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한글이 어떻게 6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실제 발음할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는 신기한 마음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한자가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가진 반면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글은 그냥 한자를 도둑질해서 만든 모조품이나 다름없어요. 리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고 표정도 굳어지고 있었어요. 강의실에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리나 학생, 그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한글은 도둑질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제물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5000년 역사의 한자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민주적 가치는 당시 세계 어느 문자보다 혁신적이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 강하게 반박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한글이 한자보다 혁신적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서양 학자들이 동양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 아닌가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렌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소피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제임스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 위에 손을 짚으며 리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나, 학문적 토론은 환영합니다만 근거 없는 주장과 문화적 우월감은 이 강의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문자 체계는 그 문화와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가치가 있어요. 한자의 역사적 깊이도 중요하고 한글의 혁신적 설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한 톤이 실려 있었어요. 리나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이런 문화적 충돌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소피와 로렌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피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고, 로렌은 자신의 한국인 뿌리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이 과정이 단순한 학문적 공부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충돌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시 주저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제임스 교수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 지원서에서 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이 이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교수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낯선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하리라고요. 때로는 가장 불편한 상황이 가장 큰 배움의 기회가 되는 법이니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첨탑들이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옥스포드 대학 도서관은 마치 마법의 성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높은 천장과 오래된 나무 책장, 그리고 수천 권의 책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한글에 관한 책을 찾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원본 이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따라 그리며 교수님의 설명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죠. 정말 신기한 생각이었어요. 그 책 정말 좋아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로렌 김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제가 한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 중에는 드문 일이라고 말이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요. 로렌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겉모습만 보지만 그 속에 담긴 사회적 혁명성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로렌을 통해 한글의 많은 면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한글이 일반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는지, 여성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소피는 내일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붓글씨 수업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저는 한글을 쓰는 것조차 아직 서툴다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소피는 문화는 직접 경험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한국문화원에 도착하자 전통 음악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여러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붓과 먹, 그리고 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피와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로렌도 곧 합류했습니다. 놀랍게도 리나의 모습도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붓을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손이 떨리고 먹물이 종이 위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가나다를 따라 쓰는 동안 한글의 둥근 모양과 반듯한 선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죠. 소피는 실수를 해도 즐겁게 웃고 있었고 로렌은 능숙하게 붓을 다루고 있었어요. 리나는 말은 없었지만 매우 집중해서 정확하게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강사는 우리에게 각자 의미 있는 한글 단어를 써보라고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조화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 넷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각자의 붓글씨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제 작품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왜 조화를 선택했어?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리나의 한자에 대한 자부심과 로렌의 한글에 대한 애정이 서로 대립할 필요 없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에 리나가 고개를 들었어. 리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 한자는 5,000년의 역사와 문화적 깊이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거야. 리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신념이 느껴졌어. 한자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그런 깊이를 현대의 문자와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로렌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역사의 길이만으로 문자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어.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된 문자로 그 창제 목적 자체가 혁신적이었어.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에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이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지. 리나는 고개를 저었어. 물론 한글의 창제 의도는 존중해. 하지만 한자가 가진 문화적 연속성과 깊이는 쉽게 대체될 수 없어.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야. 역사, 문학, 철학이 모두 연결되어 있지. 로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한자의 문화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다만 한글은 다른 목적으로 설계됐고 그 목적을 완벽히 달성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해. 두 문자 체계는 서로 다른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해답이었던 거지.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제 끼어들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너희 둘 다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로렌이 말한 것처럼 한글과 한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배경에서 발전했고 리나가 말한 것처럼 한자는 깊은 문화적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내가 조화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서로 다른 문자 체계가 각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마치 우리처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 소피가 밝게 웃으며 동의했어.
맞아.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에밀리 말이 맞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야. 한자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퍼지면서 각 나라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한 것처럼. 로렌도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한글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는 것처럼 문화유산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야. 제가 말했어요. 사실 이런 대화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배울 점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함께 한글과 한자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과정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 소피가 밝게 제안했어. 다음 주에 중국 서예 전시회가 있다고 들었어. 우리 함께 가볼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워크숍도 있다니 가보자. 우리 모두 그 제안에 즐겁게 동의했어요. 각자의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는 이 작은 카페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조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의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이 비치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의 힘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스포드의 오래된 돌담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온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싶었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피, 로렌, 그리고 심지어 리나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생겼어요. 옥스포드에서의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제임스 교수님은 중간 과제를 발표하고 계셨어요. 한글에 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팀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 과제는 전체 성적의 40%나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팀을 이루어 한글의 특정 측면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팀을 발표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저와 소피, 로렌, 그리고 리나가 한 팀이 되었거든요. 교수님의 의도적인 팀 배치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첫 팀 미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죠. 도서관의 조용한 스터디룸에 모인 우리는 어떤 주제를 연구할지 의견이 모두 달랐어요. 로렌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하자고 했고, 리나는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연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한글이 현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죠. 모두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로렌은 한글의 민주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리나는 비교 관점 없이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동안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그때 소피가 갑자기 좋은 생각을 내고 있었죠. 우리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글의 디자인 원리가 현대 글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 우리는 모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소피의 제안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포함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동서양 타이포그래피의 융합, 한글과 한자의 디자인 원리가 현대 글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우리는 역할을 나누고 있었죠. 로렌은 한글의 역사적 디자인 원리를, 리나는 한자의 미학적 가치를, 소피는 현대 서양 타이포그래피를,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었어요. 로렌과 리나는 각자의 문화적 관점을 고집하고 있었고, 소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의 팀 미팅은 완전한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렌과 리나는 서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고, 소피는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 산더미 같은 자료와 충돌하는 관점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자 하버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충돌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룰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책장에 꽂혀있던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제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수적인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 과제는 단순한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실제 연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문화 간 이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밤새 우리 팀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아이디어가 빛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밤새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로렌, 리나, 소피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죠. 옥스포드의 작은 카페는 따뜻한 커피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새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도착한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소피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로렌과 리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갈등 자체가 우리 연구에 살아있는 예시라는 것을요. 한글과 한자의 갈등과 조화 그리고 현대적 적용.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충돌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제안은 간단했어요. 우리의 연구 방향을 바꿔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한글과 한자의 타이포그래피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조화로 하자는 거였죠.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갈등을 연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었어요. 테이블 주위로 놀라움의 표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이 먼저 이해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리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로렌과 리나는 서로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소피는 그들 사이에서 창의적인 연결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과 한자의 타이포그래피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도 함께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문화적 편견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날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한 긴장감이 아니라 기대감 넘치는 긴장감이었죠. 우리는 한글과 한자의 디자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우리에게 이 과제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다고요. 학기의 마지막 날 우리 넷은 옥스포드의 아름다운 식물원에 모여 있었어요. 봄의 첫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한자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고 리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민주적 가치에 감동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소피는 이 경험이 그녀의 디자인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옥스퍼드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제 방 창문에서 옥스퍼드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가방에는 우리 팀의 연구 결과물과 함께 네 사람의 서로 다른 붓글씨 작품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과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과 우정의 증거였어요. 한글 여정은 제게 언어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지만 저는 이 경험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옥스퍼드의 밤을 바라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지혜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600년 전에 창제된 한글이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의 다섯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다니요. 언어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 발견한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제 인생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한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한 문자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느끼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